예, 제가 맡은 파트는 2024학년도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련된 주요 핵심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주요 대학의 선발 규모,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합격선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최저의 어떤 여부, 그 다음에 면접의 어떤 그 실시 상황, 이런 부분들이 합격 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그런 변수들이 경쟁률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의대 그 수시 합격선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종 2024학년도 9월 달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수시의 어떤 그 지원 패턴에 대한 예상도를 미리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내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상으로 지금 보실 때 우선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를 일단 주시를 해야 됩니다. 주요 16개 대학에서 정시 선발 규모를 한 40% 정도로 확대를 좀 유도를 했던 것이 2022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2021학년도에는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주요 16개 대학에서 한 11%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다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서 그 20%대까지 이제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고,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의 선발 비중이 한 40%대까지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입시 결과라든지 여러 어떤 그 통계적인 근거 자체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통합 수능으로 바뀌어진 이후의 시점과,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확대되었던 부분들, 이 두 개년도에 대한 어떤 그 합격 점수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통계적인 지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주요 16개 대학별로 보면은 전체 그 수시 선발 규모에서 동국대학교가 지금 30.1%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지금 26.7%, 숭실대학교 25.3%, 서울시립대 24.5%. 그래서 숙명여대, 경희대까지는 전체 수시 선발 비중에서 한 20% 이상대 정도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이들 대학에 있어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어떤 그 입시 결과, 그리고 지원 경향의 어떤 그 경쟁률이라든지 또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바뀌어졌는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2021학년도 하고 2020학년도 지금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그 합격자 최종 등록자 70% 커트라인 그 수시 내신 합격자 점수 기준으로 발표했던 것이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최근 4개년도가 기준점이 동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학년도,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년도의 입시 결과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2020학년도하고 2021학년도는 최근의 어떤 그 추세적인 어떤 그 흐름들을 반영한 지표에서는 다소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서강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학교, 뭐 강원대학교 이런 부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수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기 16개 대학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적은 규모를 좀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서울권 소재가 전체 수시 선발을 100으로 봤을 때 한 24.8% 정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고,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거의 한 절반 54.2%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내려갈수록 전체 수시 선발 비중에서 수도권은 44%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 지방권 소재 대학은 68% 정도까지 지금 현재 수시 선발 비중 중에서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국적인 평균 자체가 57.2%.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지방권 간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역 간 격차가 대단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서울권 소재 대학은 한 4명 중에 1명꼴 정도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약 한 60% 가까운 수치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도 지금 한 최근 5년 사이에 있어서 정시 비중이 줄어들고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대의 학생들에게선 과거와 한 3, 4년 이전 상황이랑 좀 다른 각도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 자체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 여부 사항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요 21개 대학을 보면은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이 한 74.5% 정도의 모집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연세대, 동국대,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전체적인 선발 규모로 봤을 때 한 25.5%. 그렇다면은 주요 한 21개 대학을 압축을 해보면은 한 74%, 5%대 정도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전형이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한 5개 대학 정도로 지금 좁혀서 지금 볼 수가 있고, 자연계열로 놓고 보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인문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71.8% 정도대가 되고, 자연계열 중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전형이 28.2%인데 건국대, 동국대, 연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동일하게 지금 현재 수능 최저를 자연계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능 최저의 어떤 요구되는 수준 정도를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금년도 당장 원서를 내는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스크린이 이미 되었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관리를 해서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좀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합 7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한 34.2%의 모집 단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등급합 5가 한 24.6%, 이 두 가지 3개 등급합 7과 2개 등급합 5, 요 범위에 있는 것들만 합친다 하더라도 한 58.8%, 거의 한 60% 정도는 3등급, 3개 등급합 7 또는 2등급 그리고 3등급, 3등급, 2개 등급합 5, 요 정도를 맞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집 단위에서 거의 한 60% 정도는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고,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은 3개 등급합 4인데, 이건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정도의 지역 균형 정도에서 거의 극히 일부분인 거기 때문에 최소한 문과 학생들은 두 개 영역에서 한 개 등급은 한 2등급, 한 개 등급은 한 3등급. 그러면은 사실 영어 등급이 수능에서 한 3등급 이내가 전체에서 수능 응시생 수능에서 한 절반 정도가 3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를 수능 최저 전략 과목으로서 반드시 둘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수학 과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점수가 좀 고득점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 수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어 과목과 사회 탐구 영역 자체가 수능 최저 충족 과목으로서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전략 과목으로서 금년도에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치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로 가면은 3개 등급합 7을 요구하는 전형이 지금 한 26.6%, 그 다음에 2개 등급합 5를 요구하는 전형이 한 34.8%, 이 2개 정도에 포함되는 전체적인 어떤 모집 규모 자체 6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2개 등급합에서 한 5 정도가 전체적으로 한 34.8%가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러면은 저걸 맞추기 위해서 영어가 일단 절반 정도가 수능 응시생에서 3등급 안에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한 영어에서 한 3등급을 찍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통합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능 그 수학 1등급에서도 한 90% 정도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한 2등급 이내 정도로 좀 들어오겠다라는 어떤 전략 과목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여의치 않았었을 경우에서는 국어라든지 뭐 과학탐구 영역에서 조금의 어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의 선택 범위의 폭 자체가 문과보다는 조금 더 자유기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를 문과랑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어떤 수능 체제 전략 과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수학 성적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2개 등급합 5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3개 등급합 7까지도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의대라든지 약대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합 5 정도를 요구하는 어떤 그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전형이고, 전체적으로 한 1%대 정도를 요구하는 거고, 어쨌든 문과 학생들은 2개 등급합 5, 이과 학생들도 2개 등급합 5를 가장 최저 어떤 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 2개 과목에서는 2 또는 3등급 정도를 반드시 확보를 하겠다는, 어떤 과목에서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좀 성적 상황에 따라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신 합격선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뭐 학생 수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의 합격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범위가 확대돼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도 좀 뽑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전망에 조심스럽게 예상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대학들에서 점수 결과가 공개되는 부분들은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가 지금 통합 수능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과생이 또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강도가 높죠. 의약학 계열로 초집중 현상이 나타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과 계열에서 첨단학과라든지 반도체가 어떤 계약학과라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지금 모집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통합 수능에서 과목 간에 지난해는 국어 수학에서 수학이 월등히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학을 못 봤을 경우에서는 국어를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큰 어떤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게 지난해 수능이었는데, 통합 수능에서는 과목 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점수 예상이 어렵고, 특히 또 선택 과목 간에 있어서도 점수 격차가 지금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학교 내신의 상위권 학생들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된 어떤 정시보다는 수시에 어떻게 하든지 합격을 하겠다라는 기조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지금 현재 나타났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의 결과로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은 굳이 학교에서 2명의 추천을 받는 어떤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임의적으로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지역균형과 연세대, 고려대학교 인문계 합격선이 지난해 1.64등급에서 금년도 신입생 1.54등급으로 한 0.1등급 정도로 학교 내신 합격 점수 자체가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최상단에서 서영고급에서 인문계는 학교 내신 합격선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좀 뽑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하의 대학들도 내려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문계 합격선이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신입생들의 합격선이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금년도 2024학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문과 학생들은 9월달에 수시 원서를 낼 때 학교 내신의 합격선 자체가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나치게 소신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원을 했을 경우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연계열도 소형고 지난해 평균이 1.52등급에서 금년도 1.46등급으로 미세하나마 학교 내신 합격선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학교 내신에서 뽑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서영고 의대 최상단에서도 보면은 의대급에서는 1.1등급대가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대 집중 현상이 되면서 학교 내신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 서영고 일반계
그 이공계 학과 이런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로 예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영향, 그 예상이라고 지금 현재 조금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이공계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고 의대 합격선은 최상단의 점수 자체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약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 내신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이 된다라든지 의대 쪽으로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공계 합격선 자체가 조금 내신이 안 좋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통합수능 이후에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현재 결과값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면은 서영고 인문계가 2.59 등급에서 2.58 등급으로 학교 내신이 합격선이 좀 높아지고 있고, 자연계도 2.44 등급에서 2.43 등급으로 미세하게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여러 가지 어떤 레벨을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내신 등급 자체가 중요해지고 등급의 합격선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고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도 1.58 등급에서 1.52 등급으로 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뽑혀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과 영역을 잘 보고 있고 뭐 특목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유리한 구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다른 양상으로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하시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되었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었던 학교 내신 등급의 중요도, 학교 내신 등급의 어떤 수시 합격의 변별력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통합수능 1년차, 2년차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 수시 지원의 어떤 그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하고 인문계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학별로 합격선을 보면은 먼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위에 지금 나열을 해놨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한양대, 연세대, 이대, 건국대학교가 지금 현재 밑에로 포진되어져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학교 내신의 합격선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좀 그 상황의 변화는 생길 수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들 주요 대학들의 학교 내신 합격선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지금 서강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뭐 단국대, 죽전, 인하대까지 대강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한 2.18 등급이 평균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2023학년도 금년도에서 2.06 등급으로 서영고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 자체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 그 서영고 밑에 대학들도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의 합격선, 학교 내신 등급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뽑혀지고 있는 추세가 2023학년도 신입생 결과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들 대학에서 최고의 점수 학과가 지난해는 1.35 등급이었던 것이 금년도는 1.08 등급으로 학교 내신 합격선이 더 높아졌고, 최저선이 3.63 등급까지 합격을 했었는데 금년도 신입생들은 3.13 등급까지 학교 내신의 합격 점수 자체가 지금 상향 이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대, 연세대, 이대, 건국대학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죠. 수능 체제가 없는 2023학년도 전형이었는데 여기도 그 전에 2022학년도 1.7 등급이 1.65 등급으로 합격선이 높아졌고, 최대 합격 학과가 1.15 등급이 1.17 등급 거의 비슷하고 2.52 등급이 2.33 등급으로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2022학년도에서 수능 체제가 있었을 때 1.96 등급이었는데 수능 체제가 없앴더니 2023학년도 2.01 등급으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최고의 합격 학과도 1.68 등급에서 1.82 등급이니까 수능 체제가 있다가 없어지면은
학교 내신 등급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의 합격선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점수의 변화폭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문계열 쪽에서는 이렇게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서울권 소재 전체 수시 전체 모집 단위에서 한 24% 정도 때밖에 안 되니까 학교 내신에 어느 정도 한 2등급대에서 2.5등급대 정도 가지는 학생들의 스펙트럼 자체, 이 풀 자체는 거의 한정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당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적인 관계로서 결과가 없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으로 보면은 수능 체제가 위에 부분들을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있는 전형들에서는 한 2.5, 2.09 등급, 그다음에 최고학과가 1.15 등급이었었는데 금년도 신입생은 2.09 등급에서 2.03 등급으로 합격선이 높아졌고 최고의 그 합격선이 높았던 학과가 지난해가 1.15 등급에서 금년도는 1.00 등급으로 또 학교 내신 합격선이 최고학과도 높아졌고 최저학과가 3.14 등급까지가 저들대학의 가장 낮은 합격선이었는데 금년도 신입생은 3.01 등급으로 최고로 낮은 학과의 합격선도 상승했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연계도 인문계와 동일 맥락으로서 내신 합격선 자체가 상향 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능 체제가 없는 한양대, 연세대, 이대, 건국대학교도 지난해 1.64 등급에서 금년도 신입생 1.62 등급, 그 다음에 최고 학과가 1.03 등급에서 1.03 등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전반적 이런 추세에 있고 낮은 학과 2.1 등급에서 2.30 등급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은 특별하게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는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큰 폭의 점수 변동폭이 발생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이 합격선 정도 때 학생들의 어떤 예상을 하고서 금년도도 신입생, 금년도 수험생들도 조 점수 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저들대학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학교 내신의 등급의 어떤 중요도가 2023학년도 못지않게 2024학년도에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대 교과 전형에서 연대, 인하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1.12 등급에서 1.10 등급 평균적으로는 근소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1.1등급대에서 거의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도 놓고 보면은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이 있고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이 있고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 지금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에서 보면은 위에 서울시립대, 동국대, 숭실대, 홍익대 부터 시작해서 전형 유형이 좀 다른 것들을 세세하게 한번 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더라도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에서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2.8대 1 정도 경쟁률이고 2023학년도에서 11.6대 1 뭐 거의 비슷한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도 한 10대 1에서 한 7.2대 1 정도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의 경쟁률이 오히려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보다 경쟁률보다 다소 좀 낮은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경쟁률은 올해 신입생들이 지난해 신입생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좀 더 줄어들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경쟁률도 2023학년도 경쟁률에서 크게 벗어나서 뭐 경쟁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변수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 금년도가 지난해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크게 감소된 40만 명이 지금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첫 해를 기록할 정도로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쟁률 정도를 정상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금년도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학교 내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뭐 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서를 내는 경향들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고 당시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교과 전형에서 좀 여의치 않게 떨어졌던 반수생들이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날 것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변화폭 자체가 경쟁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도 그수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체적으로 교과 내신 등급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병행이 되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추가되는 전형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합격선들은 보면은 그냥 내신 등급으로 뽑는 전형,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들어가는 전형, 그 다음에 그냥 면접을 하는 전형. 대체적으로 서류 심사가 들어간다라든지 면접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교 내신 교과 등급의 합격선의 어떤 그 스펙트럼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이 최근 2개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격선보다는 벗어나지만 비교과 내용이 괜찮고 나름의 어떤 그 고교 평가에서 조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가지고서 원서를 내기에는 입시 결과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성공할 확률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의 심사 자체가 학교 내신 등급을 월등하게 어떤 그 앞지를 정도의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학 계열 쪽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의대가 39개 의대에서 지방권 소재가 지금 현재 67.3%죠. 지금 현재 뭐 의대 초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대 초집중 현상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권 소재가 67.3%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의대의 초관심사항은 지방권 소재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자체가 이미 의대는 약 한 70% 가까이 67.3%가 지방권 소재 대학에 지금 편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특히 의대만큼은 거의 지방권 학생들의 어떤 국한된 제한된 한정적인 범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그런 어떤 그 의대 열풍이 수시 교과 전형에 지금 대단히 큰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대에서 정시 선발 비율은 한 37.5%대를 차지하고 있고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한 38.1%, 그 다음에 치대가 정시 선발 비중은 41.9% 전국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수시에서 유형별로 놓고 봤을 때는 50.3%가 지금 평균적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에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전국 의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전체에서 선발 비중은 48.7%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의대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선택 유형은 거의 압축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금 대단히 몰려져 있는 구도이고 전체 의대 1931명 선발 인원 중에서 940명, 거의 절반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서울권 같은 경우에 의대는 지금 현재 한 46%를 정시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수도권까지 학생들은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소재 또는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소재 수시 전형의 경쟁률은 대단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권 소재 수시 전형을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정시 전형의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소재 의대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차지하는 비율은 13.5%밖에 안 됩니다.
74.4%, 74.3%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소재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노리는 학생들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서영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내신 등급의 합격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의대에서도 뭐 좋은 상위권 고등학교들에서 내신 등급이 조금 안 좋더라도 서울 소재 의대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미 지금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어떤 그 고등학교 수준을 본다라기보다는 학교 내신의 등급 점수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수시 전형에서 서울권 소재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학교 내신 등급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합격의 확률은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일단 특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방송을 지방권에서 보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인재에서 뽑는 인원이 692명입니다. 그다음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 쪽이 지금 489명 쪽으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현재 489명, 대구, 경북 지역이 375명인데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 의약학 계열에서 수시의 지역인재 전형 또는 정시에서라도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는 것이 대단히 큰데 거의 한 90% 정도는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수시에서 지방권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왜냐하면은 지역인재 전형 그 지역 학생들만 뽑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중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서는 지방권 소재 의대 원서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권 학생들은 수시에서 어떻게 하든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권 소재 수시의 원서를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서울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에 수시 원서를 넣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학교 내신 등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비교과 영역보다는 등급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고 원서를 내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이 전체 692명이니까 단순 추산을 해보면은 호남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편안하게 본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의약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지방권 소재 학생들 모두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의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전체적으로 지역 학생들만을 뽑는 전형의 비율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저거 수시 정시 전체 합산 비율입니다. 수시 정시 전체에서 봤을 때 동아대학교는 86.3%가 그 지역 학생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동아대학교 원서를 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부산대학교 80%가 수시 정시에서 80%를 지역 학생들을 뽑으니까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부산대에다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구도일 수도 있고, 전남대 마찬가지고, 경상국립대 마찬가지고, 전북대학교 마찬가지 상황이죠. 굳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한번 내려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쪽 하단에 있는 단국대학교는 지금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지금 천안에 있지만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지역인재 전형 그래서 한 명도 안 뽑는 걸로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라든지 가톨릭 감동대학교라든지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정도대에서 한번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노려볼 수 있는 대학들인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좀 그 수치 자체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 전체에서 지역인재 선발, 수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대학교는 100%,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원서 못 낸다는 얘기고, 동아대학교 93.8%, 전남대학교 85.3%, 대구 카톨릭대학교 75.9%, 전북대, 계명대 거의 70% 육박하거나 넘어가고 있고, 을지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조선대, 원광대, 순천향대,
저런 전체 수시 전체 선발 비중에서 그 60% 정도를 지역인재에서 뽑으니까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지금 저 대학의 수시에 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뭐 한 장의 카드를 날리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저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저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못 내려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의대 입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이고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서 이렇게 좀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에서 서울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한 비율은 8%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8.1%가 지금 현재 지방거점 국공립대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을 제가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아까 하단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중이 약한 몇몇 대학들에 국한된 얘기들인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거점 국공립대 규모가 큰 그런 대학들에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전국 규모의 선발을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봤자 한 20명대 정도대가 되고 거의 뭐 수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권 소재 의대를 간다는 얘기 자체는 정말 한 문제 때문에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의대보다는 지방권 소재 의대에서 합격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서울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합 구도가 지방권 소재 의대에서는 정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어쨌든 수시는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의대에 가야 되고, 그게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지방권 소재 의대에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함정적으로 뽑는 정시의 그 좁은 문호를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도 어렵고 지방권 소재 학생들도 지방권 소재 의대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국의 대학들이 정시에 합격을 했던 비율 자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 재수생이 한 74%.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대에서 정시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74% 정도가 어쨌든 재수 이상인 거고, 이 중에서 재수생이 한 43.6%, 삼수생이 17.8%, 사수생이 11.2%, 오수생이 1.3% 정도까지 어쨌든 사수 오수라는 학생들도 12.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압축을 하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수시는 서울 수도권에 가고, 만약에 안 되면은 지방권의 저 좁은 문호까지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정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 정시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 합격생의 전국적인 비율 자체 거의 한 80% 가까이 재수생이고, 그 다음에 한 삼수생부터도 거의 한 40% 가까이 정도 때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학교 그 학교 내신의 합격선 2023학년도 결과 나온 것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인문계 지금 이들 6개 대학의 126개 학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126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1.5등급 이내 합격한 학과가 61개 학과입니다. 48.4%. 저들 6개 대학의 인문계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8.4%에 해당하는 학과가 우선적으로 1.5등급 이내의 합격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등급을 벗어나서 한 1.99등급 정도 범위되어 있는 학생들이 43.7%, 55개 학과가 되어 있고, 2.0등급을 벗어나는 학과는 126개 학과 중에서 10개 학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소한 1.99등급 이내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 저들 6개 대학의 인문계열은 한 92.1%. 92.1%는 그 1.9등급 이내 정도 때가 되면은 저들 6개 대학 정도의 인문계 합격선 정도로 2023학년도 이번 신입생 결과가 공식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계열은 저들 6개 대학의 129개 학과를 들여다보면은 이 중에서 71개 학과가 1.5등급 이내였습니다. 55.0%. 그 다음에 1.5등급을 벗어나고 한 1.9등급 정도 범위되어 있는 학과가 129개 학과 중에서 56개 학과 43.4%. 그러면은
129개 학과 중에서 자연계열에서 이들 6개 대학에서 2.0등급을 벗어난 2.12대까지 떨어지는 학과는 단 2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계학과는 전체적 98.4%가 1.9등급 이내 들어오고 그중에 또 한 절반 정도 한 55% 정도는 1.5등급 이내 정도 거의 한 1.4등급대 정도 때까지 찍어놔줘야 합격선에 들어올 정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 내신 합격선은 대단히 엄격하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다음에 수험생들도 저런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현재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 범위를 좀 벗어난 상황에서 어떤 그 합격선까지 좀 모험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통합수능 시스템 체제에서는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저런 내신 등급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엄격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 대학 입장에서도 학교 내신의 합격선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대단히 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합격선보다 금년도 또 내년도 합격선이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대학으로 됐을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그 등급에 대한 합격의 영향력은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났지 완화가 되면서 비교과라든지 무슨 그 고등학교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심사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계열에서 좀 높은 학과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서 국어교육학과가 1.04 등급으로 현재 6개 대학의 발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경제학부가 1.17 등급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1.17 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울대가 아닌 대학에서 지금 그다음 랭킹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1.17 등급으로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학과들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있고 실제 공식 발표 기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자연계열로 보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도체 공학과가 1.03 등급으로 다른 대학의 의예과 합격 라인보다 학교 내신 합격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1.04 등급,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의예과가 한 1.11 등급,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교 물리 천문 물리학 전공이 한 1.16 등급,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가 한 1.16 등급대 정도로 2023학년도 신입생 합격 결과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지금 발표된 주요 대학들 지금 제가 한 21개 대학들 그 다음에 또 6개 대학으로 압축을 해보기도 했고 또 주요 한 16개 대학으로서 정시의 어떤 그 규모 자체를 늘리라고 요청을 한 대학들 좀 두루한 살펴봤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딱 매칭이 되게끔 발표가 최종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화하기는 2023학년도를 좀 특정하기는 다소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만 2022학년도 때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근데 가장 그 접근을 많이 통계적으로 봐야 될 거는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의 어떤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준점이 동일하게 70% 등록자 커트라인 점수로서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만 2022와 2023학년도가 통합수능 체제 개편에 따른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서울권 소재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문계가 한 2.45 등급, 자연계가 한 2.2 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3.1 등급, 자연계가 한 2.76 등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인문계열에서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2.4, 3.1이니까 한 0.66 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은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대부분들의 뭐 비교과 영역의 영향력 정도 자체가 한 0.6등급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의 고등학교 1.5등급인데 이쪽의 고등학교는 한 2.1등급보다 같은 어떤 수준대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격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시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2.2등급이고 종합전형 2.76등급이니까 요 격차가 한 0.5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의 격차는 조금 더 좁혀지면서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해지는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고교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비교과 간의 격차의 정도는 한 0.5등급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수도권으로 가면은 인문계가 한 3.79등급, 자연계가 4.13등급이니까 한 0.3등급, 자연계로 보면 3.49등급이고 종합전형에서 3.8등급이니까 0.3등급. 수도권으로 가면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어떤 격차가 한 0.3등급 정도로 서울권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방권에서는 한 4등급대. 그러면 대강의 특정을 하면은 서울권이 거의 내신 한 2등급대, 수도권이 한 3등급대, 지방권이 한 4등급대. 그 다음에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한 0.56등급대의 어떤 비교과 영역에 대한 격차, 고교 간의 격차 정도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제 예상은 이 격차는 예전보다 크게 벌어질 수가 없이 내신 등급에 조금 더 수렴하면서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2023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들은 2023학년도 입시 결과 값이 거의 그대로 2024학년도에 패턴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어떤 수능 체제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면접의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이 내신 등급을 훨씬 더 추월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변수는 찾아보기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금년도 입시 결과랑 좀 견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다소 깜깜이 전형이고, 그 다음에 고교 간의 격차도 어느 정도 좀 발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통합 수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각 대학들에서 2023학년도 금년도 신입생 결과까지 최근 4년간의 입시 결과를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지금 현재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각 대학들에서도 지금 현재 내신 등급의 합격선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동시에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대한 발표 자체가 대학 입장에서 대단히 어떻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2024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됐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든 전반적으로 거의 90% 이상 정도의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 내신 등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통합 수능에서 점수 예측이 대단히 어렵죠. 6월 1일 날 좀 평가와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결과값을 받아보게 되면은, 지난해는 지금 현재 수학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고 국어가 좀 쉽게 출제돼서 점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졌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국어 수학이 점수 격차를 좀 좁히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 국어의 점수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해서 표준 점수를 좀 높이게 되면은 수학이라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어떤 학습의 강도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쪽으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복잡한 변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능 체제에서 문과든 이과든 최소한 두 과목에서 어느 정도 최저 정도를 충족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 과목이고, 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사탐의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과 쪽에서는 영어 과목이면서 수학이 우선시 되면서 각 탐구 과목에서 어떤 전략 과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노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교 내신 성적이 최상단이 높은 학생들이 거의 서울 수도권을 노리는 그 학생들이 될 텐데, 어쨌든 수능 공부를
끝까지 좀 전 과목에 있어서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국어를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수학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 국어 시험의 표준 점수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구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과목이 수능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탐구가 됐든 고르게 상대평가 과목에서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100분위 1점이라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학습이 6월 달부터는 조금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 시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